그때 요일 보고. 자, 여러분, 뒤로 가는 거지? 부등식 한번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부등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증명만 써놓긴 했는데, 뒤에서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래프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프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그냥 그림만 잘 그리시면은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랍니다.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최대 최소값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냐면 2x 세제곱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큼을 증명하래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그냥 각각 그리는 거야. 각각 그려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손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 얘네들을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립니다. 요렇게. 얘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또는 아까 내가 했던 얘기에 근거하자면 이걸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얘나 어쨌든 그 근본적으로 상황이 똑같긴 하거든. 근데 얘가 그냥 조금 더 그리기가 편할 뿐이에요.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 보여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가장 정석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내가 증명을 해볼게. 얘 그릴 거야. 그냥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리기 위해서 뭐 미분하면 되겠죠. f 프라임 x는 물론 여기서 여러분 그냥 비율관계 써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처음부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6x에 x 빼기 1이다. 그래서 얘는 0에서 극대 가지겠고 1에서 극소 가지겠지. 생겨 먹은 게 0, 1. 그럼 0에서 어디 지나냐? 0,2 지나겠죠. 당연히 0,2 지날 거야. 그럼 0,2를 지나면서 f0은 2고 f1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은 1이네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0,2에서 극되고요. 1,1에서 극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구간이 어디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잖아? 그림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반드시 0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되는 거야. 얘가 성립되니까 당연히 얘도 성립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밑에 2번 문제 요거 한 번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속도 하기 전에 문제들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속도가속도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 이거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냐면 미분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단 하나의 실근만 가지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의 실근과 허근 두 개 갖는 상황인 거거든, 이 상황이. 그러면은 이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맞나? 맞아요? 그죠? 요렇게 그 아프리카인데 약간 휘어있는 아프리카, 그렇게 생겼겠죠. 저번 시간에 이제 개형들 쭉 봤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왜냐면 미분계수가 0 되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3중근은 아니란 말이야.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대충.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또 잘 생각을 해야 돼. 나의 목표는 뭐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갖는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만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1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1,0 지나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x축이라는 소리니까 뿅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가지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 모든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문제로 가면 많이 어렵죠. 요즘 추세가 이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그 정답률 1%짜리 문제 하나 있긴 있거든, 여기 중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해서 풀지 말지. 일단은. 그래서 뒤에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일단 조금 있다가 문제 몇 개 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넘겨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이제 워낙에 중요해서 많이 하셨지만 요거 한번 다시 비슷한 문제 해보시길 바랍니다. 11쪽에 3번입니다. 11쪽에 3번. 그림 이렇게 되는 거 맞나? fx? 똑같이 그리셨나? 이렇게 되겠죠. 0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의 기준으로 왼쪽에서
왼쪽에서는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F'이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이 원점에서 0을 찍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0은 2고요. FB는 1이고요. FD는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고려해가지고 그림 그려주시면 뭐 이렇게 되겠다. 이 상황에서 문제들 쭉 보면 되겠죠. fx의 최대값은 3인가? 3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c까지 증가하는가?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c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내리면은 요렇게 되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A와 C에서 그 값 안 같고요. 그쵸? 변곡점입니다. 오히려 변곡점이야. 그 다음에 리을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겠죠. 그림 보시면 두 실근 가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겠다. 그래프 이용해서 할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시면 끝입니다. 음. 4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이건. 자, 요거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곡선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말은 이 f'x의 최소값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 맞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말은 f'x의 최소값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일 거고요. f'x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오겠냐. 자, 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근으로 그리는 게 무조건 제일 쉽습니다. 얘는 이렇게 묶이거든. 그럼 f'x는 애초에 어떻게 생겼겠냐. 0에서 중근 가질 거고요. 3을 근으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지금 범위가 어디냐면 x가 0보다 큰 쪽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 f'x의 최소값은 어디가 되겠냐? 여기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 근이 3이거든? 여기는 0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또다시 비율관계 1대 루트 3 나오죠? 아니죠. 1대 루트 3이래. 장난해? 1대 루트 3이 아니고 비율관계 생각을 하시면 나 혹시 아까도 이렇게 했나? 아니지? 아니겠지? 아까도 이렇게 안 했지? 비율관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사이 거리가 3이라는 건 한 칸의 크기가 1 맞나? 한 칸의 크기 1 그럼 여기 2 맞나? 극소 갖는 곳 맞나? 맞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거 세 칸이잖아.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3인 거야. 그럼 한 칸의 크기 1입니다. 그럼 극소 갖는 곳 2예요. 2. 이거 굳이 미분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최소값은 x가 2일 때 최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찾으시고 2 콤마 몇 지나는지 찾으시고 그럼 접선이 나오겠지? 접선 구해서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나겠다.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f'2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8입니다. 맞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거리곱 쓰는 거야. 2, 2, 1에다가 요거 2 곱하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8. 물론 그냥 대입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대입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나올 거고요. f2의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f2는 0인가? 맞나? 0이야? 그죠? 0. f2는 0.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은 뭐야 0이면 안 되는데? (8) 마이너스 16 아닌가? 0 아니에요? 나 바보예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8 아니야? 0 맞아? 잠깐만. 0,0이 아니지. 0,0이 아니지. 2,0이죠. 그쵸. 내가 바보 맞네요. 이거 맞지? 이거지, 이거. 이거지. 나 0,0인 줄 알고 이거 도형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나 했네요. 이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2,0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거니까 2,0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 휙. 그럼 여기는 이제 2고 여기는 16. 그래서 넓이 16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최대 최소 조건이 있을 때 어떤 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여야 된다고 하니까 프라임이 최소가 되는 점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합성함수 그릴 줄 알아요? 합성함수 돼 있는 그래프? 조금 힘드셨나? 1학년 때? 조금 많이 힘드셨나 그거? 오케이. 그러면은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6번 한번 연습해보세요. 6번 한 번 더 연습하자잉.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일 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닫힌 구간 0에서 5 언제가 최대인지 확인하시고 최대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fx를 미분해서 f'을 구해보니까 f'의 근이 1과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1이랑 5가 두 근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비율관계 또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각 여기가 5, 1이니까 변곡점은 3일 거고 그 다음에 이 5와 같은 5와 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 포인트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0은 어디 있다는 거냐면은 대충 여기쯤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함수는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느냐?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가 최대입니다. 맞나? 그쵸? 그럼 최대 빼기 최소하면 얼마 나와야 돼? 4, A, K, 3승 나와야 되는 거 맞나? 끝났죠? 이게 좋다 이거야, 비율관계가. 계산 안 해도 돼. A 안 구해도 된다고. 행복하죠? A 안 구할 생각에. A 구하려면 5 저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저 뭐래? 마이너스 15래? 그래가지고 A 찾고 또 1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정확히 극대와 극소가 나오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차이가 4AK 3승이다. 요거 이용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답 17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율관계 이제 배웠으니까 다 알거든?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결국 못 쓰면 어쨌든 똑같이 계산 다 하셔야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아니긴 해요. 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 차이 많이 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합성함수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함수에 대하여 g.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래요. 최소값이 2래. 이거 무려 3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2래.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fx라는 함수에 fx라는 함수에 범위가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얘는 2차 함수거든. 그치?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거 아실 수 있냐면 fx라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x라는 함수가 이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거든. 근데 요새는 그게 많이 사장되는 추세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는 하니까 특히나 고2, 고3에서는 거의 안 나와. 왜냐면 그게 막 스킬 뭐 해가지고 막 못 쓰게 하더라고. 약간 교육청에서. 그래서
굳이 그렇게 좀 어려운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황만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건 g.fx가 g.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거 저번에 저희가 극한 계산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건데, 합성함수가 나오는 극한에서는 보통은 얘를 어떻게 했었냐, 이런 애들을 막 t로 치환하고 그렇게 했었다, 그치?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x를 t로 만약에 치환한다면 이 문제가 뭘로 바뀌냐, gt의 최소가 2가 되도록 해라로 바뀌는 거 맞나? 그러면서 이 t의 범위는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 맞나? 자, 어떻게 됐어? 그냥 단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합성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치환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치환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이용해서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x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g' 그려볼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평가원에서는 절대로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다 비율관계 쓰기 이쁜 애들만 나와 있어. 그냥 정수로서 그 값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자면 gx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값이 1인 거고, 요 값이 2인 거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겠네요. 여기는 뭐 2분의 5일 거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t가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의 최소값이 2여야 돼. 2. 그럼 뭘 찾으셔야 되냐, 저 2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야 되겠죠. 이놈이 어디 있는지 찾아줘야 될 거야. y값이 어딘지. 그걸 찾기 위해서 얘네들 그 값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구해 볼게요. 만약에 x가 2여, 그럼 gx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2라는 값을, 놀랍게도 얘가 뭐가 나오냐, 요 포인트가 2,2가 나옵니다. 여기가 2예요. 이 극소값이 2가 나오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잉. 극소값이 2라는 건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요 포인트도 2분의 1,2가 된다는 소리겠죠. 맞나? 끝났습니다. gt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k는 얼마겠냐? 2분의 3이겠죠. gt가 여기에 있는 2분의 1보다,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다면,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이 함수는 절대 이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 절대 이 밑으로 안 내려가. 얘보다 더 크기만 하면. 얘를 이제 gt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y는 gt라고 했을 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gt의 최소가
2가 되도록 하는 저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t의 범위를 구하는 거거든. gt의 최소가 2라는 건 이 함수 값들이 여기에 있는 초록선 아래로 안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t 값이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놀랍게도 여기가 아다리 딱 맞게 2로 빵 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t의 값은 2분의 1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k는 뭐겠어?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답이. 어려워 보이지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치환 잘 해가지고 비율관계 활용해서 요 값들, 사실 이게 이제 귀찮은 건 이 2분의 1 찾는 게 귀찮아.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2다 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 2분의 1 찾아내야 되거든. 그게 귀찮은 거야,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깔끔하게 비율관계 이용해서. 근데 혹시나 해서 내가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 얘들아. 혹시나 여러분이 이걸 하시다 보면 비율관계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이 포인트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내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지. 잘 봐.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돼.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2인 건 알겠어. 여기가 2인 건 알겠어. x값이 2인 건 알겠다. 근데 이 2랑 똑같은 값을 갖는 여기를 알고 싶은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무엇인가? 뭐 찾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지금 2,2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k를 찾으려면 gx는 2가 되는 근을 찾으셔야 되겠지. 맞는 말인가? gx는 2가 되는 근을 찾는 거 맞는 말인가? 얘가 이제 gx고요. 얘가 이제 y는 2인 거니까 gx는 2가 되는 근을 찾아주시면 그게 이제 k가 나온다, 이거. 잘 봐. 이거 진짜 빠르다잉.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는 2. 이거 찾아야 되죠. 이거 인수분해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4는 0. 자, 잘 보세요. 얘는 있잖아. 반드시 이거 인수로 가지는 거 맞아요? 무조건 이거 인수로 가지는 거 맞아. 중근이니까. 그럼 뒤에는 뭐야, 무조건? 끝난 거 맞아요? 최고차항 2지. 최고차항 계수. 이거 2여야 되지. 상수항 마이너스 4지. 이거 플러스 4, 마이너스 1. 끝입니다잉.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인수분해 하고 있지 마.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원래라는 건 없죠. 원래라는 건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근 가진다는 거 알고 있다면, 인수분해가 매우 쉬워집니다. 정말로. 3차 함수의 경우는, 요 중근 갖는 경우에 찾는 건 정말 쉬워요. 알겠지? 이 중간에 있는 거? 뭐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야. 오케이? 혹시라도 비율관계가 안 떠오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아마 비율관계가 안 떠오르면, 얘도 안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겠죠. 그러니까 비율관계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근힘을 이용해서 매우 빠르게 인수분해도 가능합니다. 최고차항, 상수항만 딱 보시면 끝. 오케이. 자, 좀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활용 문제 요거 한번 해보자. 활용 문제 해볼 건데요. 11번 문제 한번 해보시죠. 요런 거 예전에 비슷한 거 좀 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2차 함수에서. 오늘은 문제 좀 많이 풀긴 할 거예요. 왜냐면 활용 쪽은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풀 겁니다. 확통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문제만 풀고 있긴 하겠다. 추워요? (11번) 사다리 꼴 넓이의 최대값.
아, 여러분,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은 그 숙제 다 못 해오면 남습니다. 아시죠? 숙제 열심히 해오세요. 알겠지? 집에 못 간다잉. 아, 그리고 늦게 가서 뭐 버스가 끊기는 거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태워드릴게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공부 열심히 하다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숙제 다 해오면 그냥 집에 가는 거고, 숙제 혹시나 설마 다 해오겠지. 그치? 다 해올 거지?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극한이나 미분 쪽에서 이런 식의 뭔가 도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 근데 도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은근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났을 때 무조건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으로 일단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얘를 무조건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 그냥 사실 우리가 이 평면 좌표, 이런 그래프 등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점이거든, 점. 당연히. 이 좌표의 가장 기본 요소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B, C, A, D 얘네들 좌표 구할 수만 있으면 사실상 그 이후로 그냥 넓이 구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트라이 하셔야 될 건 무조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저게 됩니다. 근데 저게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야. 함수의 성질을 활용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 대칭성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1번으로 얘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좌표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함수의 성질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 함수 또는 도형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함수 무조건 뭐 봐야 돼? 변곡점 봐야 돼. 그게 중요하거든?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변곡점 또는 극대, 극소 요런 애들 좀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 보셔야 되냐? 대칭축이랑 꼭지점 요런 애들 보셔야 되겠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선 대칭성. 그렇기 때문에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띵크를 하시면은 문제가 괜찮아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 지금 이게 사다리 꼴이니까 요 가운데 뿅 갈랐을 때 요 위에가 분명히 이게 여기가 반갈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뭘 미지수로 두냐? 요 길이를 그냥 A로 이렇게 둬버리는 거야. 이 길이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3 플러스 A, 콤마. 얘네들 좀 지울게. (3 플러스 A,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야, 이건 거리곱 하고 하자. 거리곱 이용하시면은 이것도 매우 빠르게 나오긴 하거든요. 매우 빠르게 나오거든. 알려줘? 말아? 알려줘? 말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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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잉. 2차 함수에서 y는 예를 들어 이거 최고차항이 ax 제곱 플러스 잉 이렇게 돼 있다 해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대칭축이 있어요. 대칭축을 예를 들어 x는 뭐라 할까? t라고 할까? t라고 해볼게. 대칭축에서 k만큼 떨어져 있는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이냐면은 k 플러스 t 콤마 something. 이 경우에서는 k가 얼마겠어? 3인 거겠지. 대칭축에서 3이 아니라 a죠, a. 대칭축에서
A만큼 가로로 떨어져 있는 요 포인트에 대한 생각이야. 대칭축에서 가로 방향으로 K만큼. 그럼 요 좌표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좌표를, 요 좌표를 뭐 T, FT라고 한다면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면 FT에다가, 그러니까 요 좌표에다가 AK 제곱을 더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 있죠, 높이. 이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 요게 AK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 매우 쉽게 증명 가능해요. 보여드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좀 어렵긴 한데 뭘 그릴 거냐면 y는 그냥 ax 제곱 그려볼게요, 여러분. 요거 나중에 한 방에 싹 모아서 할게. 이것도 거리곱 관련이긴 하거든. 싹 모아서 한번 할게. 나는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한번 물어봤었는데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 똑같이 만들어 볼게. 여기서 K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좌표, X좌표 뭐야? K잖아, 그치? 그럼 높이 얼마야? AK 제곱이다, 그쵸? 근데 요 함수는 있잖아. 어찌됐든 웃자든 동. 얘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평행이동 해가지고 옮기네 아닌가? 어떻게든? 그러면은 이 거리가 K만큼 떨어져 있을 때 꼭지점과의 높이가 AK 제곱이다 라는 성질은 그대로 똑같이 가겠죠. 다시 뭔 소리냐면 이 상황을 먼저 가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아무거나 함수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그냥 2차 함수 하나 가지고 와볼게. 그럼 이 함수는 대충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근데 있잖아, 2차 함수는요, 여기에 있는 이 2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다 똑같이 생긴 거 알고 있어요? 평행이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이 식이 어차피 이렇게 바뀔 거잖아. 그럼 얘는 ax 제곱이라는 애를, 애초에 이 함수는 y는 ax 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그냥 평행이동한 거지 않나? 애초에?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요렇게 가로로 K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꼭지점과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 가로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X가 3이잖아, 3. 가로, 여기 대칭축이 3이에요. 3에서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꼭지점과의 높이 차이가 얼마인가, 나 이게 궁금한 거거든? 꼭지점과의 높이 차이,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여기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똑같이 가로 길이가 K만큼 차이 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 애초에 그냥 K, AK 제곱이 돼버리거든? 왜냐면 여기 0에서부터 K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 여기가 AK 제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봐잉. 요 함수에서 자, 오른쪽으로 A만큼 갔죠? 근데 이 함수는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겼었냐면 y는 6x 빼기 x제곱이거든? 그럼 요 최고차항 계수 얼만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꼭지점에서 요 점까지의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a제곱인 겁니다. 요만큼 가로 길이가 a니까 높이 차이는 a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 그냥 9 빼기 a제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9거든. 그럼 이 점의 y좌표라는 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9에서 요 높이 차이만큼을 빼주시면 될 거 아니야. 높이 차이가 a제곱이라고? 그래서 9에서 a제곱 빼면 바로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고 있지 말자 이거야. 그냥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2차 함수에서 사실 얘가 이제 거리곱이랑 똑같은 내용이긴 하거든. 어쨌든 그거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시면은 쉬워요. 연습 한 번만 그래도 해볼까?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예를 들어 휙 y는 2x제곱 더하기 뭔지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있고 얘를 이제 a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무슨 점이 있냐면 a 플러스 1,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a 플러스 1, c a 플러스 2, c라는 점이 있거든. c 빼기 b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c 빼기 b 좀 어렵긴 해요. 잘 봐봐.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2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A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이 거리가 1이잖아. 그럼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 A 곱하기 1의 제곱. 이 높이가 2예요. 여기가 거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2거든?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높이가 2의 제곱 곱하기 2. 그러니까 8인 거야. 이 높이는. C 빼기 D는 얼마야? 6이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고1 모의고사긴 한데 고1 11월 21번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알면 매우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계산 한 바가지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을 알고 있으면 꼭지점과의 높이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요 근본 핵심입니다. 이게 거리곱이에요, 사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거리곱이랑 비율관계를 하루에 아마 싹 정리할 거예요. 거리곱, 미분에서의 비율관계, 적분에서의 비율관계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루에 그냥 촥 이렇게 고생 좀 하겠죠, 그날? 보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이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뭐야, 풀다 말았잖아. 그래서 이제 저거 좌표 구한 거잖아. 그래서 D 좌표 구했다, 그쵸? 사실 이러면 끝이긴 해요. 이제 D 좌표 구했으면 결국 해야 되는 건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이거든.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a 더하기 6에다가 9 빼기 a제곱, 얘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 그럼 이거 무슨 함수 형태 나올 거냐면 3차 함수 형태 나오겠다, 그쵸? 3차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이거? a의 범위가 있다, 그쵸? 요 a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한쪽 면의 크기니까 이거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재밌는 걸 재미없나?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수험생 때 이런 막 스킬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비율관계? 몰라. 뭐 거리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난 무조건 어떻게 했냐? 그냥 계산 때려 박았거든? 나는? 근데 내가 이거를 배우고 나도 배웠죠, 사실. 배웠지. 뭐 옛날에 뭐 학원 알바도 하면서 배우고 조교도 하면서 배웠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옛날에 계산하던 그 힘든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꼭 최대한 좀 체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야, 절대. 비율관계? 절대 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계산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최소한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그러니까 요거 못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이거 못한다고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가요. 난 갔어. 근데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좀 쉬었다가 뒤에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고 속도가 속도 넘어가자. 어떻게 해달라고? 더워? 자, 원만한 합의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좀 애매해.